새벽 3시 모니터의 푸른빛이 강민준의 얼굴을 기괴하게 물들였다. 세상이 부와 명예라는 두 글자로 압축된 28의 웹툰 작가에게 어둠은 익숙한 작업복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웹툰 나이트메어 시티는 플랫폼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극적이기만 한 빈 껍데기라는 혹평을 견뎌야 했다. 물론 민준에게 그런 비아냥은 질투 어린 열등감의 표출일 뿐이었다. 성공은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오빠,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잠 좀 자면서 해. 며칠 밤을 꼬박 새운 그에게 건넨 동생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민주는 배달 온 에너지 드링크 캔을 따며 코웃음 쳤다.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너처럼 안일하게 살아서 뭘 하겠냐. 가시돋친 말은 늘 그랬듯 민지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요한 플랫폼 공모전 마감이 코앞이었다. 이번에도 1등은 그의 차지여야 했다. 홍대 인근, 젊음과 예술, 그리고 숨막히는 경쟁이 뒤엉킨 거리의 활기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반지하 작업실은 언제나 어둡고 축축했으며 담배 연기와 커피 향, 그리고 마감의 압박감이 곰팡이처럼 스며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날 새벽도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 컷의 배경을 채워넣었던 민준의 눈앞이 순간 아찔해졌다. 며칠간의 수면 부족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불러온 명백한 경고 신호였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거의 다 끝났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맥없이 기울어지며 육중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민주는 자신이 창조한 웹툰 나이트메어 시티의 음울하고 기괴한 풍경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잿빛 하늘 아래 뒤틀린 건물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솟아있었다. 그의 대표 캐릭터, 날카로운 갈고리 손톱을 가진 팬텀 크로우와 피처럼 붉은 장미를 머리에 꽂은 블러디 로즈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왔다. 그들의 눈은 경멸과 조롱으로 번뜩였다. 꼴 좀 보시지, 위대한 작가님. 팬텀 크로우가 특유의 갈라진 목소리로 비웃었다. 블러디 로즈는 요염하게 허리를 비틀며 속삭였다. 내가 만든 이 허접한 세계가 내 수준이야. 독자들은 내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은 영원히 모르겠지. 여기서 평생 우리랑 놀자, 작가님. 캐릭터들은 민준의 성공 뒤에 가려진 공허함, 그의 이기심, 그리고 작품 속에 투영된 천박함을 거울처럼 비춰냈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헤집었다.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는 속으로 절규했다. 하지만 발버둥칠수록 웹툰 속 세계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끝없는 악몽에 잠식되려던 순간이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을 부르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오빠, 정신 차려, 오빠. 그리고 기억 저편, 먼지 쌓인 필름처럼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런 계산 없이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서 하얀 도화지 위에 크레파스로 세상을 채워나가던 작은 아이. 그때의 순수한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니야,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강렬한 생의 의지가 한 줄기 빛처럼 어둠을 갈랐고 그는 다시 깊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새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민준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병원의 풍경이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초췌한 민지의 얼굴이 들어왔다. 오빠, 깨어났구나. 의사 선생님, 여기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며칠 후 담당 의사는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다.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은 민준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웹툰 작가는 이제 침대에 누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분노와 절망, 자기 연민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놓고 싶었다. 하지만 밤낮으로 자신을 간호하는 민지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차마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말과 짜증은 고스란히 민지에게 상처로 돌아갔지만 동생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경기도 외곽의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그곳은 창밖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아름다운 풍경은 그저 또 다른 절망일 뿐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는 그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휠체어를 탄 채 병원 복도를 무심히 지나던 민준의 눈에 유리 온실 하나가 들어왔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그곳에는 이름 모를 푸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평화로운 풍경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선 그는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화분에 흙을 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원예 치료를 담당하는 박선우 40대 후반이었다. 박선우는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에 몰두할 뿐이었다. 흙냄새와 풀내음,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온실 안에서 민준은 오랜만에 아주 작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 후로 그는 종종 온실을 찾았다. 박선우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식물의 성장 과정이나 생명의 순환에 대해 나지막이 이야기해주곤 했다. 민준 씨, 저 작은 씨앗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기다리며 적절한 물과 햇볕을 주는 것뿐이죠. 박선우의 말은 마치 민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는 온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과거 자신의 삶과 작품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 그리고 작품 속에 투영되었던 공허함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임사체험 중 만났던 캐릭터들의 조롱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던 자기 혐오의 목소리였다.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 그리고 무엇을 그려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선과 화려한 색채로 세상을 자극할 수는 없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 민지는 그런 오빠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는 밤늦도록 인터넷을 검색하고 수소문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마우스와 그림 보조 도구를 찾아보았다. 때로는 직접 어설픈 솜씨로 도구를 만들어 오빠에게 내밀기도 했다. 그 모습은 민준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온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임사체험, 그리고 그 이후의 감정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을 담은 웹툰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다시 숨쉬다로 정했다. 하지만 막상 특수 마우스를 잡으려니 두려움이 앞섰다. 과연 내가 다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내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누가 읽어주기나 할까? 과거의 트라우마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한계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의 고뇌를 눈치챈 박선우는 어느 날 민준에게 작은 화분과 함께 봉선화 씨앗 하나를 건넸다. 민준 씨, 이 작은 씨앗 안에 이미 아름다운 꽃과 잎, 그리고 또 다른 씨앗까지 모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기다리며 물과 햇볕을 주는 것뿐이죠. 그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장 진솔한 이야기가 가장 강한 힘을 갖는 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민준 씨 마음속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세요. 그날 밤 민준은 민지가 마련해준 그림판 앞에 앉았다. 옆에는 박선우가 선물한 봉선화 씨앗이 담긴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심호흡을 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특수 마우스를 잡았다. 익숙하지만 낯선 감각. 몇 번의 헛손질 끝에 마침내 그의 의지대로 화면 위에 첫 선이 그어졌다. 그것은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을 향해 힘겹게 나아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다. 몇 달 후 민준의 웹툰 다시 숨쉬다는 작은 독립 웹툰 플랫폼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과거 나이트메어 시티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얻거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진솔하고 담담한 이야기는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댓글창에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그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는 진심 어린 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이나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 창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놓인 봉선화 화분에 매일 물을 주었다. 어느새 작은 화분에서는 여린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고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의 휠체어 옆에는 항상 스케치북과 특수 마우스가 놓여 있었다. 예전처럼 빠르게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그림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함과 깊이가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날, 민주는 새싹이 돋아난 봉선화 화분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의 장이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나지막한 독백이 떠올랐다. 매일이 선물이다.